오늘은 특강 두 번째 시간 샤리아 금융의 이해와 대책이라고 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 나눌 김윤생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특강 첫 번째 할랄에 대해서 시간을 가졌습니다. 혹시 잘 이해가 되지 않거나 어려운 부분은 제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자세하게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샤리아 금융의 이해와 대책에 대해서 시간을 나누게 되는데, 저는 금융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슬람이 국내에 이 금융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과 금융이 어떻게 연관되어져 있는지 우리가 반드시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샤리아 금융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샤리아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이슬람의 율법을 샤리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샤리아에 근거되어진 금융 상품, 그래서 샤리아 금융 이렇게 얘기하고, 혹은 샤리아 적격 금융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샤리아 금융이라고 했을 때는 이것이 금융계에 있는 그런 그 조직 또 사법, 거기 안에서 정치적인 힘을 모으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로 이 샤리아 금융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말은 문학에다 그러면은 문학의 안에 들어가서 정치적인 입지를 세우는 작업, 그 다음에 또 스포츠면 스포츠 안에 들어가서 이슬람의 정치적인 입지를 세우는 작업, 이런 작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금융도 마찬가지로 금융계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정치적인 입지를 세우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이슬람 금융의 대가인 페드릭 숙데오가 그의 저서인 샤리아 금융의 이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러한 이 샤리아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를 이슬람으로 지하드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 굉장히 효과적인 그러한 문화적인 지하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드는 과연 어떤 종류가 있는가?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사람을 해야 하는 그러한 테러하는 것만 지하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같이 시간을 나눌 이 샤리아 금융, 이것도 하나의 지하드의 종류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물질, 이 돈을 가지고서, 금융을 가지고서 전 세계를 이슬람으로 지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하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대응하는 매체들, 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이 이주하는 작업.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무슬림들이 유럽으로, 한국으로, 아시아로 계속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지하드의 하나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했을 때 바로 그 무함마드를 쫓아서 지금도 무슬림들이 이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주를 통하여서 많은 이 근로자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이 뭔가 하니까 이 스쿠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스쿠크법 혹은 스쿠크 채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데, 스쿠크라고 하는 것은 이 샤리아법, 이슬람 법에 따라 가지고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하나의 이 채권인데, 이거는 일반 채권하고는 달라가지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외화가 표시되는 그런 채권의 하나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이 이슬람 금융, 이 샤리아 금융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자를 다루지 않습니다. 이자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자를 다루지 않고 대신에 투자금을 모아서 은행에다가 주면 은행이 그 투자금을 가지고서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생긴 이익금, 이것을 배당 형식으로 나눠주게 됩니다. 이게 결국은 겉모양은 다르지만 속은 이자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 외화가 표시되어진 이 채권의 일종인 이러한 이 부분인 이 스쿠크 채권, 특히 우리가 스쿠크법이라고 이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스쿠크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2010년도, 2011년도에
국회에 상정을 하려고 하다가 두 번 다 실패를 했습니다. 왜? 이 샤리아 금융의 폐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재부에서는 앞으로 또 언제 또 이러한 그 스쿠크법을 상정할지 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샤리아 금융 이 스쿠크법에 대해서 잘 우리가 좀 이해를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스쿠크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특별히 법을 따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 스쿠크법이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자를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하는 것 이러한 부분들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대개 경우에 부동산 실물 거래 이러한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 스쿠크법 혹은 스쿠크 이 채권을 가지게 되면은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외국의 자본이 들어오는 것이니까 처음에는 법인을 세우니까 법인세가 이제 나오고 그다음에 등록을 하니까 등록세가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을 취득하니까 취득세가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방세, 국세, 부가가치세 그다음에 이 부동산을 팔게 되게 되면은 양도소득세 총 7가지 세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가지 세금을 면세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이것은 참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해서 이 스쿠크법이 통과가 그 당시에 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또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자, 그렇다면 이러한 그 이슬람 금융, 샤리아 금융을 도입하게 되었을 때의 문제점이 뭔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잘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샤리아 금융을 우리가 도입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세 형평성의 원칙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발생한 7가지 세금을 전부 면세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세금을 면세해 주는 나라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 아일랜드,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은 취득세 정도는 면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이걸 전부 다 면세를 해주겠다니까 이건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고 그다음에 헌법에도 위배되는 정신이다. 이미 우리나라에는 30조라고 하는 이슬람 금융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러한 위험한 샤리아 금융 스쿠크법을 도입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스쿠크법을 저지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샤리아 금융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슬람 그 근본주의자들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는 금융이기 때문에 굳이 국내법을 고쳐가면서까지 이슬람 근본주의의 뜻을 쫓아가지고 샤리아 금융 이 스쿠크법을 통과시킬 필요가 있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이러한 그 샤리아 금융을 관리하기 때문에 결국은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국내법에 우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샤리아법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샤리아 금융의 도입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주의자가 하는 것인데 또 그네들은 이자라고 하는 것을 굳이 다루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동산 은행에다가 투자금을 넣어서 은행에서 그 돈을 가지고서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을 배당 형식으로 나누는 것인데 그러면 과연 이자를 그러면은 다루지 말라는 것인가? 이슬람 쪽에서는 이 이자를 다루게 되면은 알라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알라의 징계를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이슬람 대학교가 있습니다. 이집트의 알-아즈하라 대학교가 있습니다. 이 대학교의 이 원로에 해당되어지는 탄다위라고 하는 이슬람 연구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자라고 하는 것은 고리대금과 같은 그런 폭리를 취하는 것이 문제지 합리적인 선에서의 이자는 허용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유권 해석을 내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라고 했을 때는 합리적인 부분에서의 이자는 다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뭔가 하시면 그러면은 이 이슬람 금융 샤리아 이 금융이라고 하는 이것이 과연 누구에 의하여서 이게 이제 그 지배를 받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샤리아 금융은 샤리아 위원회에 의하여서 이 이슬람 금융이 지배를 당하고 관리를 받게 된다는 사실. 샤리아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근본주의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샤리아 위원회 소속 구성 멤버들을 보시게 되면요,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이 샤리아 이 위원회 구성 멤버들은요, 첫째는 이슬람 법 전문가, 그 다음에 이슬람 금융 일반 법 전문가, 이렇게 해가지고 전문가 그룹들이 구성된 것이 샤리아 위원회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샤리아 위원회의 지배를 받아야지, 국내법은 여기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우리가 호소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상당한 어떤 그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우리는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샤리아 법, 샤리아 금융, 샤리아 금융을 통해서 지금 제일 대표적인 것이 뭔가 하니까 바로 스쿠크 채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쿠크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슬람의 근본주의자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대단히 참 위험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왜 우리가 이 스쿠크법, 샤리아 금융인 이 스쿠크 채권을 우리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것을 누가 만들었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집트의 정치 종교 조직인 무슬림 형제단이 이러한 그 샤리아 금융을 창안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럼 왜 이네들이 이것을 만들어냈냐? 그것은 전 세계를 금융을 가지고서 이슬람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근본주의자의 그러한 그 이슬람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스쿠크 채권, 스쿠크법을 우리가 굳이 도입을 해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스쿠크법을 또 샤리아 금융인 이 스쿠크법, 스쿠크 채권을 우리가 도입을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이 그 스쿠크법을 우리가 도입함에 있어서 지역마다 이게 차이가 있어요. 해석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큰일 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려고 하는가 하니까, 말레이시아식의 이 이슬람 금융, 샤리아 금융, 스쿠크법을 이런 도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레이시아식. 근데 말레이시아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문제인가 하니까, 중동 투자자들이 원치 않아요. 문제가 생기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러한 그 샤리아 금융을 도입을 하고 실제적으로 스쿠크법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조차라도 서로가 문제가, 해석상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함부로 도입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샤리아 금융, 특히 스쿠크법을 우리가 도입을 하게 되었을 때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것이 아까도 우리가 특강 첫 번째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모든 이슬람의 이 삶에 있어서 수익의 1.5%, 이거 우리 자카트라고 합니다. 이 자카트를 구제기관 혹은 이슬람 종교기관 혹은 어떤 지하드 하는데 이게 이 자금이 흘러 들어갑니다. 근데 이 자카트라고 하는 이 자금이 왜 위험한가 하는 것은, 이 자카트의 흐름이 금융상으로 보게 되면은 상당히 추적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금융 거래를 하게 되면은 컴퓨터상에 남고 문서상에 남고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이 스쿠크법에 있어 가지고 이슬람 금융에 있어서 특별히 이 자카트라고 하는 이 물질은, 돈은 거래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흔적이 없어져 버립니다. 자료를 전부 파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지 이 용도가 분명히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계적인 이슬람 금융의 대가인 페드릭 숙대오가 그의 저서인 샤리아 금융의 이해라고 하는 책에 있어서 이 자카트가 지하드에 사용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자금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여러
문서를 통하여서 이러한 것이 증명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이 자카트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얼마나 참 우리가 생각을 하고 조심스럽게 위험스럽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시게 되면은 이 이슬람 금융, 특히 이 스쿠크법을 도입했을 때의 문제점이 뭐냐 하는 것은, 이 스쿠크 채권을 발행을 하는 것은 반드시 해외 특수 목적 법인을 통해 가지고 이 이슬람 채권, 스쿠크 채권을 발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 특수 목적 법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소위 페이퍼 컴퍼니라는 것이, 페이퍼 컴퍼니. 이름만 있는 회사지 그 회사는 조세 피난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페이퍼 컴퍼니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 우리가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라고 그랬죠.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라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서브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신용도가 낮다는 것입니다. 그 신용도가 낮은 사람이 모기지론, 주택을 담보로 맡겨서 돈을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난한 사람이 돈은 없는데 주택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이것이 문제가 엄청 크게 생긴 것입니다. 그걸로 통해서 전 세계 금융 위기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스쿠크 채권을 발행한다고 했을 때는 해외 특수 목적 법인을 통해서 이러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국내법을 가지고서 이 스쿠크 채권을 관리할 수가 없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페이퍼 컴퍼니, 해외 특수 목적 법인의 그 허점을 악용을 해가지고 재산을 빼돌리는 것입니다. 재산을 빼돌리니까 결국은 세금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세금을 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2000년도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거의 890억에 가까운 이러한 그 돈이, 세금으로 내야 되어질 돈이 이게 전부 조세 피난처로 들어가 가지고 세금을 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스쿠크의 그 재정, 스쿠크 자금이라고 하는 이것이 대단히 위험한 유통 경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이것을 도입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이것이 테러에 사용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스쿠크 채권, 스쿠크법을 도입을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이게 대부분이 부동산에 투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에 그 부동산 값이 폭락을 하게 됐을 때는 이것을 팔아야 되는데, 부동산이니까 돈이 묶여 있으니까 쉽게 유동성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유동성 정체 현상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스쿠크 채권을, 스쿠크법을 도입을 했을 때는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저거 뭐 세금을 다 면세해주게 되니까, 야, 이거 우리가 투자를 해도 좋겠구나 해가지고 국내에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 스쿠크 채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문제가 뭔가 하면은 손익 구조를 같이 지금 감당해야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익을 볼 때 같이 이익 보지만은 폭락을 해서 손해 볼 때는 그 손해를 같이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때, 이 이슬람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에 스쿠크법을 제정하려고 했을 때는 외화가 부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상정을 하려고 하고 그걸 법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그 시점에는 외화가 3천억 불이라고 하는 재정 건전성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이슬람 금융을 도입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에요. 이슬람 금융을 도입하지 말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샤리아 금융,
이슬람 금융이 명명백백하게 유통 경로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자금이 어디로 들어와서 어디로 나가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이러한 위험한 경로를 가지고 있는 금융이라면 굳이 그것을 도입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이슬람 금융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해하고 그것이 단순히 이슬람화를 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금융을 통하여서 전 세계를 이슬람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강원도에서도 WIEF라고 하는 세계 이슬람 금융 포럼을 개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금융을 도입하려고 했죠. 그러나 적극적인 시민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왜냐?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왜 받아들이냐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영국에서 WIEF를 통해서 이슬람 금융을 도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슬람 금융을 도입을 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담보로 맡겨야 되는 담보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담보물이 뭔가 하는 거죠. 담보물이 바로 영국의 국회의사당 부속 건물 3개동이 담보로 잡혔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국회의원들이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때가 늦는 거죠. 이슬람 금융은 단순히 우리가 도입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슬람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슬람 법의 지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고심을 해야 되고 조심하지 아니하면 대단히 위험한 금융이 바로 샤리아 금융, 스쿠크법, 스쿠크 채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슬람 금융에 대해서 또 이러한 스쿠크법 채권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 교회에서도 또 여러분 주위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서 이슬람 금융이 전 세계를 이슬람화하는 하나의 수단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게 되었다면 오늘 우리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